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군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들과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를 지키셨던 선배님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 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2 실탄 사고. 1970년대 군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사망사고는 바로 실탄 사고였습니다. 당시에는 총기 안전 교육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사격장에서 약실 점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총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오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병들은 M1 소총을 처음 만져보고 며칠 만에 실탄 사격을 나가야 했죠. 특히 M1 소총과 카빈 소총은 노후화된 총기가 많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사용하던 총을 20년 넘게 쓰다 보니 격발 장치가 마모되어 있거나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전우가 총을 땅에 내려놓다가 격발되어 옆에 있던 동료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총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간 보초 교대 시에도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방아쇠에 손이 걸리거나 약실에 실탄이 장전된 채로 인수인계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졸음과 추위, 긴장 속에서 제대로 된 총기 인수인계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것이죠. 사격장에서의 사고도 심각했습니다. 불발탄 처리 중 폭발하거나 사격 자세가 불안정해 총이 반동으로 옆 사수를 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수십 건의 실탄 사고가 보고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6.2 훈련 중 추락 사고. 1970년대 산악훈련과 행군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는 장병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군복과 군화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악했습니다. 고무신처럼 미끄러운 운동화나 밑창이 닳아 없어진 군화를 신고 산악행군을 해야 했죠. 비라도 오면 그대로 미끄럼틀이 되었습니다. 군화 바닥에 골이 제대로 파여 있지 않아 젖은 바위나 경사면에서는 전혀 마찰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산악훈련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로프 하나에 의지해 하강해야 했는데 장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프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카라비너가 풀리는 사고가 발생했죠.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헬멧은커녕 장갑조차 없이 맨손으로 로프를 잡고 하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78년 어느 사단에서는 야간 행군 중 30m 낭떠러지로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앞사람의 등만 보고 따라가다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당시에는 개인 손전등 보급이 되지 않아 소대장이나 분대장만 손전등을 들고 수십 명의 병력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눈길이나 빙판길 행군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아이젠이나 스파이크 같은 장비가 없어 꽁꽁 얼어붙은 산길을 그대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 명이 미끄러지면 뒤따르던 전우들이 연쇄적으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고 며칠 뒤에야 수색대가 찾아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이 동상과 저체온증. 겨울철 최전방에서 보초를 서다가 동상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군복은 방한 성능이 형편없었습니다. 외피한 격과 속내의 한 벌이 전부였고 보온 파카나 제대로 된 방한복도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이런 장비로 4시간씩 보초를 서야 했던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보초는 서야 했습니다. 특히 야간 보초 중 졸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GOP 초소 안에서 몸을 녹이려다 잠이 들면 그대로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교대조가 와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죠. 초소 안에는 난방시설이 전혀 없었고 고작 군용 담요 한두 장이 전부였습니다.
군화도 문제였습니다. 물에 젖은 군화가 그대로 얼어붙어 동상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눈이 녹아 군화 안으로 스며들면 발은 하루 종일 젖은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말릴 방법도 없고 여벌 군화도 없었으니까요. 발가락이 괴사되어 절단 수술을 받거나 심하면 폐혈증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때 후송되지 못해 손 쓸 수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전방에서 후방병원까지는 험한 산길을 몇 시간씩 가야 했고 구급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동상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일부 부대에서는 동상 예방을 위해 개인적으로 신문지를 구해 군화 속에 넣거나 비닐봉지로 발을 감싸는 등 임시 방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위 영양실조와 질병. 1970년대 군대에서는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장병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 급식은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된장찌개가 전부였고 고기는 명절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의 청년들이 하루 종일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이런 식사만 했으니 영양 상태가 좋을 리 없었죠. 입대 전 60kg이던 청년이 제대할 때는 50kg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히 결핵 환자가 많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의 결핵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이 넘었습니다. 군대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명이 함께 생활하니 한 명만 결핵에 걸려 있어도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기침하는 전우를 그냥 감기려니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결핵 말기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핵약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고 영양 상태가 나빠 치료가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수인성 전염병도 문제였습니다. 급수시설이 열악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고 위생관념도 지금만큼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시설도 형편없어서 파리와 모기가 들끓었고 전염병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었죠. 한번 전염병이 돌면 부대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라리아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 부대에서는 여름만 되면 말라리아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모기장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고 방역 작업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열과 오한으로 쓰러진 장병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뇌성 말라리아로 진행되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 의무대는 시설과 인력, 약품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의무병 한 명이 수백 명의 장병을 담당해야 했고 약품도 기본적인 소화제나 진통제 정도만 있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은 후송해야 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위 차량 사고. 1970년대 군용 차량 사고는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당시 군용 트럭은 대부분 6.25 전쟁 때 사용하던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2톤 트럭이나 GMC 트럭처럼 20년 이상 된 차량들이 대부분이었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나가서 한쪽 눈으로만 달리거나 와이퍼가 고장. 비 오는 날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비 예산이 부족해 고장난 차량을 그대로 운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적이었습니다. 20명 정원의 트럭에 50명 이상을 태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장병들은 트럭 덮개 위에까지 올라타야 했고 급커브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전바나 손잡이도 제대로 없어서 트럭이 흔들리면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려고 덮개를 덮고 가다가 질식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1975년 경기도 모 부대에서는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한 번에 17명이 사망했고 2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벨트는커녕 손잡이조차 제대로 없는 차량이었죠. 사고 원인은 과속과 과적 그리고 노후 브레이크였지만 책임을 물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운전병들도 대부분 이종 보통 면허만 있는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민간에서 승용차도 제대로 운전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입대해서 며칠 교육받고는 덤프트럭이나 대형 트럭을 몰아야 했으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내리막길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야간 이동 중 사고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고 가로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으로 캄캄한 산길을 달리다 보니 낭떠러지로 추락하거나 절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위 폭발물 사고. 1970년대에는 불발탄이나 지뢰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 불발탄이 묻혀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정리하다가 참호를 파다가 심지어 부대 안텃밭을 가꾸다가도 불발탄이 나왔습니다. 포탄뿐만 아니라 박격포탄, 수류탄, 지뢰까지 온갖 종류의 폭발물이 땅속에 묻혀 있었죠. 문제는 안전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발탄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전문가에게 처리를 맡겨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냥 삽으로 파내거나 발로 차서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신기해서 두들겨 보거나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려는 장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폭발하면 그 자리에서 사망했죠. 20년 넘게 땅속에 묻혀있던 폭발물은 신관이 불안정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터질 수 있었습니다. 수류탄 사고도 많았습니다. 1970년대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으면 4초 만에 폭발하는 구식 목병 수류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안전 레버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훈련 중 긴장한 신병이 안전핀을 뽑자마자 손에서 떨어뜨리는 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관이 몸으로 덮쳐 구하려다 함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전 수류탄 투척 훈련은 특히 위험했습니다. 좁은 참호 안에서 수류탄을 던져야 하는데 투척 실력이 부족한 신병이 참호 밖으로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참호 안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관이 재빨리 수류탄을 밖으로 던지거나 신병을 끌어안고 엎드려 목숨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뢰 사고는 더 심각했습니다. 1970년대 DMZ와 GOP 일대에는 한국전쟁 때 설치된 오래된 지뢰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곳이 많았죠. 비가 오면 지뢰가 떠내려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순찰 중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거나 사망하는 장병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특히 목함 지뢰는 탐지기로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 폭약이 들어있어 금속 탐지기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뢰 제거 작업 중에도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장병들이 투입되어 안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위 가혹행위. 1970년대 군대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은 바로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군대에는 군기라는 이름으로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는 것은 일상이었고 간부들도 이를 군기 확립이라며 묵인했습니다. 심지어 구타를 사랑의 매라고 정당화하는 분위기였죠.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왜곡된 군대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얼차려라는 이름의 가혹행위가 심각했습니다.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밖에 세워두거나 무릎 꿇고 총을 머리 위로 든 채 몇 시간씩 서 있게 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장병이 쇼크로 쓰러져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완전 군장을 하고 몇 시간씩 서 있게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었죠. 1970년대 중반 어느 사단에서는 선임병 5명이 후임병 1명을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불로 감싸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뒤 몽둥이로 수십 차례 폭행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내장 파열과 두개골 골절이었죠. 구타의 이유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군장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선임에게 인사를 늦게 했다거나 심지어 선임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도 구타가 이루어졌습니다.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항하면 더 큰 보복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건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훈련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실조차 알 수 없었죠. 시신에 멍자국이 가득해도 훈련 중 부딪혀서라는 설명으로 얼버무려졌습니다. 일부 장병들은 견디다 못해 탈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잡혀오면 더 가혹한 폭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병들도 있었습니다. 초소에서 총기로 자해하거나 훈련 중 일부러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가혹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괴롭힘도 심각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거나 온갖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격을 짓밟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견디다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장병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군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시는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의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가도 군도 최선을 다했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를 지켜주신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 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